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 평화협정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북아일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등 갈등을 조율하며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낸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숨가쁘게 지나온 2018년 상반기의 결실이라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관계된 모든 나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C채널 방송은 한반도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만들어갈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화통일연대 박종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주빌리 구국기도의 정성진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월드비전 대표 양호승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남성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네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태위태했던 북미 정상회담, 참 위태위태했지요. 막상 끝나고 나니 여러 생각이 교차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번 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회담 중 가장 인상 깊게 보신 장면이 있다면 가볍게 한 말씀씩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 만남에 12초간의 악수가 가장 인상 깊었지 않았나 합니다. 키가 한 20cm 차이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처음에는 인상이 굉장히 굳었는데 12초간의 악수를 통해서 이제 굳은 인상이 얼굴이 이제 환하게 펴지면서 정상이 이 침묵 모드로 들어가는 장면은 분단 70년의 굳은 얼음을 깨는 측면에서 매우 상징적이었다고 봅니다. 작년 아마 말쯤 된 것 같은데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전쟁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긴급 기도회도 하고 서명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전쟁 분위기가 막 고조된 것이 작년 말인데 금년 들어오더니 뭐 평창 올림픽이 생기고 4.27 선언이 나오고 남북 정상회담이 하면 6월 12일 또 북과 미국 정상회담하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평화로 급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다. 그것이 소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가 그런 단어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들 좀 당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문제없다, 뭐 괜찮다, 분명히 비핵화의 과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남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CVID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미국의 그렇죠. 이제 입장이죠. 왜 CVID가 중요해졌냐면 과거에 이제 9.19 공동성명이라든가 또 그 거슬러 올라가면 94년에 제네바 합의 등 두 번의 합의가 뭐 북미 양측의 다 잘못이죠. 잘못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핵 개발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 합의를 이룬다면은 이 합의가 절대 깨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비핵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이제 아주 주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합의문에 넣느냐 못 넣느냐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려라는 우리 속담을 따지면 뭐 CVID가 안 들어가고 그 영어 문장으로는 이제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그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제 북한의 입장이 이제 반영이 됐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사전에 최선희 북한 부상과 성김 대사가 판문점에서 7차례 만났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 보고를 했고 결국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제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문장이 들어가면 금상첨화인데 들어가서 안 지키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안 들어간 다음에 또 지키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세상 사라는 게 결국은 뭐
하나님이 뭐 일을 성사를 시키겠죠. 그래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미래에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말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도 완전한 비핵화로 충분한데 왜 자꾸 따지느냐 화를 내기까지 했다는데 우리 정 목사님은 CVID가 안 들어갔을 때 좀 서운하셨나요? 그럼요. 예. 그거 기대했고 예.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는 거고 이제 위대한 한 걸음을 시작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걸음을 걷느냐,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이제 방점을 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박 목사님도 저는요, 만약에 학술대회였으면 CVID가 정확히 설명되고 서명을 했을 텐데 두 정치 지도자의 만남이었고 더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적과 적이 처음 만난 겁니다. 적과 적 70년만 70년 만에 적과 적이 만날 때는요 자세한 거 안 합니다. 서로 웃고 쉴려 확인인데 그 속에 친구끼리 만났을 때 또는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조문 쓰고 서명하고 다 하는데 적과 적은요 얼음 깨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음이 깨지면 그 깨짐이 오히려 친구들의 서명보다 훨씬 귀중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일단 받아보고 단 구체적으로 실행이 곧 된다니까 곧 되는 걸 보고 왜 CVID에 안 들어간 것이 서운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다려보는 게 6개월 내지 2년을 기다려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번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남 교수님의 입장은 일단 어떻습니까? 이거는 북미 4개항의 합의문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이제 네.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출발 준비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반 동안 기자들과 이제 질문해서 북한의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이죠. CVIG 개런티라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의향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요게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좋은 평가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을 충실히 하면 연합훈련 충분히 중단할 수 있죠. 다만 이게 매칭이 이제 안 되면 또 시큐리티 안보 문제에 대한 걱정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하여튼 이 모든 사항이 북한이 이행,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 그거에 많이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행동을 하느냐, 그 점에서 우리 정 그 목사님.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측에서는 군인들만 연습을 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전군이 비상에 들어가 가지고 한 달 동안을 전부 비상식량 먹으면서 참호 속에서 견뎌야 될 만큼 아주 굉장한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선물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위협을 우리가 제거한다. 너희들도 핵을 제거해라 하는 이게 먼저 통 큰 결단을 이쪽에서 보여주는 제스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지혜로운 행동을 선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북미 회담 결과를 보면서 북한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굉장한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군사적으로도 준비를 했어야 됐고 경제적으로도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박 목사님 저는 전문가는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통일 문제 관여하면서 느껴왔던 점 북한은 70년 동안 일관된 나름의 통일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발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체제가 하나니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근데 우리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죠. 완전히 통일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일관성이 좀 없거나 모자라거나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한은 매사에 그냥 일관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전략상 뭐 준비가 덜 되는 것이 남쪽이고 미국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완벽한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북한은 나름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대,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보고 지금이 적기다. 적기다. 그 생각해서 적기에 필요한 옵션들을 내놨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전에는 핵을 만들기 전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겠 지금은 핵을 다 완성해 오는 상황이니까 좀 여유 있게 나름대로 여유와 떼셨을 자신감도 거다.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석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예, 작년 1월에 이제 5차 핵실험, 9월 3일 날 6차 핵실험이 있습니다. 11월 29일 날 ICBM 중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급 미사일을 쏘므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가 발동이 되는데 이 핵심이 중국산 그 석유 제품, 원유 수입량이 한 절반 정도를 줄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에너지 의존도, 중국 의존도가 거의 뭐 90%죠. 에너지를 중국으로부터 차단당한다면 북한 정말 어렵죠. 심각했겠네요. 이제 이 맥시멈 프레시 앤 생션,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라는 것이 북한 경제를 완전히 비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12월에 결전을 해야죠. 남측에서 삼수해 갖고 평창 올림픽, 겨울 올림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 87년에는 칼기 폭발 사건 나서 88년에 서울 올림픽에 북한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거를 5억 달러 이상 들여가지고 60개국의 젊은이들 했는데 현금을 5억 달러 썼으니 한 5년 동안 아주 허리띠 졸라맨이라고 혼났죠. 다시는 그런 엉뚱한 플랜 하지 말라. 남측의 대회에 참석하면 되는 거지. 이 결정이 났죠. 신년사에서. 그 뒤로는 이제 일사천리로 화해협력 무드로 진행이 됐죠. 북한의 현명한 판단이랍니다. 경제적인 고립도 벗어나고 또 국제적인 고립도 벗어나고 또 같은 한민족의 체육 잔치에 와서 동참하는 것은 뭐 민족 긍지에 아주 도움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가 밑바탕이 됐고 김 위원장이 이 마침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정책을 전환한 것이 또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또 화해 제스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옛날에 그 독일 통일되기 전에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련이 88년 올림픽 치르고 89년에 망했잖아요. 동구권이. 왜 망했냐에 대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스타워스라 해가지고 핵 경쟁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소련이 경제적으로 폭삭 망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이걸 내놓고 글라스노스트 만들고 다시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었죠. 이게 뭐냐면 군미 경쟁이 극에 달하면 약한 데가 지는 거죠. 저는 역설 북한이 자생을 위해서 핵감을 해야 되겠다. 핵감을 아마 온 그 재화를 다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약한 민생이 그나마 다 쓰고 나니까 더 이상 경제를 견딜 수가 없었고 거기에 경제 제재가 유엔 결의로 와줬고 근데 이제 핵을 만들어줬고 뭐 이것이 비슷한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응한 것 중에 하나가 핵을 만들었다 보다도 ICBM을 통해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도사를 만들었다. 그게 미국을 자극했겠죠. 그렇겠죠. 전 뭐 트럼프만이 아니고 누가 미국 대통령이라도 ICBM에 관해서는 아마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절박감이 있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ICBM,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미사일과 북한의 경제가 이런 상황으로 오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북한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미 회담에 대해서 북한 방송 매체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북한에 자주 전화드렸던 양호승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하는 게 이제 북한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더 강한 게 외부용하고 내부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부용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변하는 건 뭐냐면 김정은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게 이번에 보면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그걸 말씀. 우리 정부에서 그 기회를 줬고 또 북미회담을 통해서 더 그게 세계에서 그런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렇게 정상권의 의지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적인 이미지가 바뀌어야지만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송을 통해서 또 네. 다른 백성에게 대한 약속인데 네. 그 한번 약속해놓고 이제 아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아마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우리 북미 정상회담 또 판문점 선언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 교수님. 일단은 70년의 세월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리고 세상에 영원하게 고정불변인 것은 또 없는 거구나. 저렇게 한국전쟁 시절에 태어나서 한국전쟁이 끝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는구나 정말로.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삶과 다른 삶이 또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또 시대적 변화가 오겠구나. 그래서 한반도라는 게 늘 두 개의 한국이 있었는데 그리고 늘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또 왕래가 되고 또 어느 날 뭐 하나님이 점지하시면 또 통일이라는 것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변화하겠구나라는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게 70년 만이잖아요. 70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인데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할아버지, 김정일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분명한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남 교수님. 네, 그 무엇인지 아직은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느 모델을 따를 것이냐, 네. 베트남 하노이 모델이냐, 아니면 상하이 모델이냐, 아니면 뭐 쿠바 아바나 모델이냐, 아니면 뭐 평양만의 독특한 평양 모델이냐 그런 이제 글을 썼는데 제가 바라건대 하노이 모델을 좀 따라가면 어떨까. 네, 하노이 모델의 강점은 뭐냐면 미국과 베트남이 싸워서 미군이 5만 7천 명 사망했습니다. 뭐 베트남은 뭐 100만 이상이 사망했죠. 그런데 지난 3월에 중국을 베트남이 겨냥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는데 손을 잡는 강도가 항공모함이 베트남 항구에 기착을 합니다. 뭐 올 9월에는 핵항공모함이 기착할 정도로 반미에서 철저하게 친미로 갔거든요. 은수의 나라에서. 네, 사랑의 나라로 갔습니다. 사랑의 나라. 그 왜 베트남이 가냐? 실리거든요. 미국 자본이 들어와야 돼. 예, 저희가 맥도날드 어디 해외여행 가다가 아치를 보면 안심이 되죠. 저희 가면 콜라하고 햄버거 먹으면 내가 배고프지 않겠구나. 예, 이 맥도날드의 아치가 평양에 이제 오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민이 잘 살고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뭐 그거는 인류의 보편적인데 김 위원장이 이제 그걸 해야죠. 3대에 걸쳐서 늘 이 밥에 고깃국 뭐 기와집 비단옷 그거 해결 못한다고 맨날 그 인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네, 그렇죠. 이제 미국과 손잡고 평양 모란봉 거리에 오픈해서 그렇죠. 평양 주민들도 좀 보고 먹을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어떤 점이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실리 말씀하셨는데 네, 네. 실리하면 등소평이죠. 등소평. 그래서 등소평식의 흥묘백묘론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의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배경에는 개인적인 그 청소년기를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경험이 이제 국내 상황은 장악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 사람의 일생을 가장 좌우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경험일 텐데 이제 그 아무래도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거 그리고 또 언어에 또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거기가 독일어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베른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그가 나와서 이제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이 되었고 아마 등소평식의 개혁 개방
그것이 아까 바라기는 베트남 지금의 실사구시하는 그런 것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1차 단계가 이 주체 사상을 확립하고 두 번째는 국방을 완벽하게 하고 핵무기를 완성하고 세 번째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단계에 김정은 위원장이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대북 지원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도 곧 이제 10개 되고 특별히 양호승 회장님, 우리 정성진 목사님, 한국교회 또 대북 지원 단체 NGO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 단체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올림픽을 지나면서 1년의 과정을 지나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제 굉장히 바쁘겠다. 남북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있을 시간도 없겠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직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월드비전 같은 그 대북 자문단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앞에 대한 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거고 또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바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25년간 1994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는데 그중에 특히 농업개발 그러니까 식량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생선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밥을 해서 식량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하는 농업 개발을 주로 많이 해왔고 또 그 농촌 지역 개발 사업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하는 방법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저희 20여 년의 경험에 활용은 하겠지만 또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사업을 해결하게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굉장히 바쁘게는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문가들 모아서 토론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정부 특히 이제 정부 주도가 많아질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통일부 장관을 엊그제 만나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더욱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도 듣고 같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곧 가동이 되면 저희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대북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한국 교회 봉사단 이사장을 맡고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년 전에 UN 식량기구 WFP 북한 담당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영유아 영양식 공급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중단됐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지금 6월 말경에 나와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영유아 영양식 공급하는 거 재개할 수 있겠네요. 북한 내에 17개 공장이 있는데 그 가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주빌리와 같은 기도하는 통일 기도 단체들은 지금 함께 남쪽에 우리가 모여서 여러 단체들이 지금 함께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결국 어디로 갈 거냐? 평양에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 운동하자, 기도회를 열자.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남북 경협이 상당히 이제 진전이 올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의 문제, 또 철도, 고속도로. 그래서 통일 한반도의 경제적인 뭐 효과라기보다는 변화,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게 멀지 않을 것 같은데 통일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남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04년에 개성공단 시범단지 15개 분양할 때 제가 LH공사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개 업체가 와서
돈 많이 벌었는데 2년 3개월 전에 문이 닫았습니다. 닫았죠. 당연히 개성공단은 이제 재개가 돼야겠죠.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해서 124개 업체가 참여했고 5만 4천 명의 북한 근로자의 일자리였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전형적인 모델이죠. 다만 이제 몇 가지 개선할 점은 그 사장님들이 북한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줄 때 이게 직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고마움도 느끼고 그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업 총동맹 구자로 들어가니까 이게 핵무기 만드는데 자꾸 전용된다고 논란이 국회에서 많았는데 재개될 때는 좀 사장님 고마움도 갖게 근로자들 줄 서서 월급 봉투 좀 나눠주고 그래서 직불되고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두 번째 저는 당연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실 이 남한 땅이 작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관광을 갑니다. 일본 도쿄에 뭐 오사카에 가면 한국 사람들 관광 많이 오는데 제가 백두산 가보니까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봤는데 그래서 그 북측으로의 관광이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서 SOC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이 이루어지면 우리 이제 건설업체들이 요즘 일감이 좀 없는데 또 일감도 좀 생기면서 각종 시너지 효과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고속도로도 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또 허락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돈 문제가 따르는데요. 네. 돈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방법 하나하고 국제기금을 가져오는 방법하고 우리 예산만 갖고는 조금 여력이 힘에 부치고요. 월드뱅크, IMF, ADB 돈을 쓰려면 북한이 비핵화에 일보를 내딛어서 그 꼬리표가 달린 돈들이 다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북한이 그거는 좀 행동을 보여주면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건설업체들이 그렇습니다. 국내 토목공사가 없어서 일거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국제기구도 좋고 그래서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사업인데 이것도 좀 김 위원장이 좀 잘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협상에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그냥 협상관을 들은 얘기로는 개성공단을 만들 때 개성공단에 주도해 있던 군부대 옮겼죠. 군부대 옮기는 비용도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신의주까지 철도 놓을 때 철도 부지 예정지가 거의 군부대예요. 문제는 그다음에 동해안선 철도는 좋은데 거기도 군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군부대를 이동 배치하는 것은 군사 안보의 문제가 있네. 비용 문제. 그다음에 철도 경제 문제 같이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협의하는데 쉽게 결정은 안 날 겁니다. 뜻은 좋은데. 그러네. 그러니까 요거를 국제금융기구가 어떻게 도움을 받게 할지, 남한 민간 차원 정부 차원 어떻게 할지, 또 일본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 중에 우리 정치는 우리가 풀 테니까 경제는 뭐 일본 이게 대단한 말은 물론 민간이 돕도록 하긴 하겠지만 정부 자원은 안 쓰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군 부대 이동과 관련된 북한 내부의 재조정 문제.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북한은 합의될 문제죠. 그래서 핵이 안 되면 핵 문제 풀면서 취재 보장 문제가 그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정 목사님? 사람의 아픔 중에 부모 형제가 헤어져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이것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내년은 공식적인 3만 불 소득 시대에 접어들고 공식적인 선진국이 되는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 가족들은 그저 피눈물을 흘리고 죽는 거거든요. 가족을 못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꼭 시행돼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근본적인 중요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정책 당국자들 우리 생각해야죠. 통일 과정에서 제1가는 관심사야 된다. 통일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체제끼리 통일만이 아니고요. 또 땅덩어리 통일만이 아니라 사람 통일입니다. 사람의 통일이 진정.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그렇지. 주권 재민. 그러니까 사람 통일인데 사람 통일 중에
분단 때문에 가장 희생된 사람이 이산가족이에요. 그렇죠. 1000만 이상 가족. 1000만 이상. 이건 분단의 희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구원받을 대상이고 사랑받을 대상인데 이산가족이 그중 하나니까 최우선순위가 이산가족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마도 사람 중심의 평화와 통일을 얘기할 때가 됐다 이제는. 체제에 앞서서.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산가족 중에 뭐가 포함되냐면 북한 정치범, 국군포로, 이게 탈북자 등등 이런 사람 문제 해결돼야죠.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과격한 제안인지 모르겠으나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세계에 관여할 거고요. 저도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권에 정말 관심이 있으면 북한에서 가장 체제 지극히 작은 자들이 포로수용소에 희생자가 됩니다. 있는 사람들. 그러면 저는 남한에 데려오자. 독일이 했습니다. 사왔습니다. 독일은 동독의 그 지극히 작은 자들, 정치범들을 소통이 사왔어요. 3만 사왔지만 채통시키면서 서로 지키면서 소위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교류했는데 저는 북한이 어려운 상황일 텐데 우리가 데려오는 거죠. 모셔오는 거죠. 네. 이렇게 협상을 해서 좀 인도주의를 차원 높게 실현하면 좋겠다. 이것도 저는 이산가족 프로그램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인데 이번에 보니까 뭐 미국 유해 뭐 얘기했던 발굴하고. 이게 말하자면 북한에서도 아마 인도주의 쪽에 관심사를 아마 이제 서서히 이렇게 들줄 문화인데 저는 기왕 인도주의 문제 나왔을 때 인권 문제, 이산가족 문제는 포괄적으로 해서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형제부터 먼저 관심 두고 서로 이념적 투쟁이나 갈등보다도 사람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큰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통일된다 또 오고 간다 하면 저 공산 체제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 회장님 거기 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맨날 이렇게 들어가십니까? 북한을 도울 때. 네, 저희 이제 체제 차이가 있는 거기 갈등은 서로 교류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 상호 이익이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북한의 태도를 변화하는 거 보면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상상 이상으로 더 변하고 있거든요. 변하고 기대하고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준비하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저희들은 진짜 그렇게 준비했나 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이런 변화들이 근본 목적 뭐겠습니까? 경제거든요. 그래서 경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하나 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저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죠? 전쟁의 위험에서 저들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극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인권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정상 국가가 되고 이제 이런 점이 될 수 좀 전에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원한다면 그 사람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비정상적인 거, 정상적이 아닌 거를 청산해야만 되는 거죠. 예. 자기들도 그걸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남 교수님은 이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한 3년 10개월 맡았는데 거기 이제 13명의 탈북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뭐 32,000명의 탈북자 중에 뭐 VVIP급이죠.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들 다 오고. 잠깐 이렇게 뭐 조사하려고 무슨 만날 때하고 96로 같이 일을 해보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다르죠. 네, 10년이면 강산을 변하는데 7번 변화하고 특히 20살이 넘어서 와서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점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우리 정 목사님 지금 주제사항교 얘기했는데
당시에 황장엽 비서가 그 고문으로 있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하고 밥 한 2시간 잡수는 게 일인데 그 북한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참 이해 못하는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나쁘고 좋은 거를 떠나서 하여튼 다름입니다. 다름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단계적으로 문제가 지속이 돼야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이거를 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 평양과 이 탈북자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문제의 부작용은 신앙이 메꿔야 되지 않겠나.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누가 아니겠느냐. 이거를 하겠냐. 물질적으로 저희가 잘 살게 해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양호순 회장님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거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물질을 절대 저희의 3만 불 수준으로 하루아침에 1,500불을 갖고 오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결핍은 신앙이 채워주는데 그래서 교회와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독일 동독에서 목회를 했던 그리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베르너 크레첼 목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곧 사회주의 속의 교회, 이런 동독교회, 북한교회, 또 지하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기독교로서 이 북한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통일 후에 북한을 교회를 다시 셋업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 박종환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참고로 독일같이 전쟁도 안 하고 그냥 평화 공존을 많이 하다가 통일됐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해보니까 동서독의 사회적 그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너무 달라서 맞아. 이게 좀 다름 정도 아니라 차별 정도까지 지금 맞습니다. 일찍 벌어지잖아요. 남북 관계도 그가 별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생각이고요. 다만 제 생각은 뭐냐, 그래서 북한의 경제를 돕더라도 남한식 시장 경제가 고스란히 북한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장마당도 알아서 내가 물건 가지고 팔아서 돈 쓰는 게 아니라 장마당이 한 200개 드는데 그것도 500개 뭐 어쨌든 장마당이 단위별 장마당이지 개별 장마당이 아닙니다. 마치 이 소규모 소매상이 도매상한테 떼다가 장마당을 하고 이익금을 분배하는 거죠, 서로 당과 같이. 그러니까 북한 나름의 체제를 일단 수긍한 범위 내에서 경제, 사회 보조가 필요하다. 북한 사회를 지키면서 그 다름을 인정하자. 다만 저는 체제에서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이 북한 체제를 내 걸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체제는 북에 있는 체제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유민주 체제에 살고 교회도 많이 달라. 북은 주체상에 사니까 거기는 교회도 북한식 교회고 우리 남한식 교회고 서로 그런 걸 차이를 인정하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어느 체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신앙으로 해결하는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체제나 사상 가지고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체제가 다를 망정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신앙 가지고 다름을 인정해야지. 그거 없이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식의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요 확신 속에서 돕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해야 되고 다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요. 독일 이후에 사고의 다름, 생활 방식의 다름, 인종의 다름을 다문화 가족에서 포함해서 정말 다른 것이 아름답다. 이걸 오케스트라처럼 심포니처럼 묶어서 어떻게 하나의 공동 가치관을 끌고 가는 힘이 없으면 선진국 못 됩니다. 그렇지. 이러면 누가요? 미국 인구가 얼마나 모르니까 80억이래요. 미국 인구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80억이 뭐냐면 전 세계 인종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있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게 일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딴 평가지만 일단 우리도 꼭 인종을 다 모이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뭐 지역 다르고 뭐 사람 다르고 사고방식 다를 때 다른 걸 모아서 이제는 하나의 공통 이념 정신으로 목표로 갈 수 있는 가슴이 커야 된다. 가슴이 너무 작아요. 이 가슴 크기는
저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죠. 온 세계를 끌어안고 다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 믿고 한번 좀 나가보자. 저 이런 어떤 그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통일 한반도가 아니라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한반도를 통일하고 세계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또 우리 정 목사님도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하교회 뭐 북한의 교회들 칠골교회 몇 번 가셨죠? 그 교회가 정말 교회냐 이런 의문들 표하잖아요. 네, 뭐 전시성 교회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그렇죠. 제가 금강산 관광을 갔을 때 안내원이 35 먹은 남자 청년이었는데 제가 그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더니 앵콜 해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찬송이 뭔지를 모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불렀더니 뭔지를 모르고 뭐 하는 동무입니까? 그렇게 물어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목사를 몰라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이게 전시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태영호 공사가 와서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그렇게 전시성 교회로 만들어 놨지만 그 속에서 정말 예수 믿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북한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접근하는 걸 경계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전시성으로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고도 모르고 속아주시는 거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속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속아주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지 않고는 진정한 통일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일 통일로 인해서 유럽의 지형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실은 본격적인 한나라 이유가 됐는데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통일 한반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평화를 견인하는 한반도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 교수님. 한국 전쟁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코리안 워를 두드려 보면 키워드로 된 책이 수백 종이 나옵니다. 그분 전쟁의 비참함에 관한 내용들이 그 미군들의 회고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전쟁은 수많은 피해를 났던 전쟁이죠.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늘 화약고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 한반도가 화약고에서 평화의 하나의 상징의 장소로 전환이 돼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대륙과 해양 세력이 한반도에서 손을 잡는 거죠.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가 161억 들여놓고 지금 수조 원의 지금 컨벤션 효과를 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싱가포르 여행 가보겠다고 지금 그럽니다. 이제 판문점에서 그런 선언을 해서 세계 사람들이 판문점 한번 가보자. 한국이라는 나라 참 그 희한한 나라다. 이제 그런 싱가포르처럼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어떤 저력이 있을까요, 회장님? 어떤 저력이 나타날까요? 남한이 가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도 있고 또 시스템도 있고. 이제 북한이 가진 게 아주 노동력인데 아주 양질의 탁월한 노동력이거든요. 개성공단에서 잘 보여줬듯이. 그래서 이런 걸 겹하면 한국이 아시아를 리드하고 앞으로 세계 나갈 수 있는 큰 발판이 돼. 그러니까 1+1이 2가 아니라 3, 4가 될 수 있는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북한의 경제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로 좀 돌아가면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꾸준히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통일운동에 대한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우리가 꾸준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증오. 미움, 적대감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움의 돌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미움의 돌을 내려놔야 된다. 좀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어떤 가치들을 추구해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해내야 할 것인가.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 말씀 간단하게 그대로 우리 남성 교수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저희 이렇게 목사님들 훌륭한 대담을 김 위원장이 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좀 시청을 했기를 들을 거예요. 들을 것 같아요.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패널리스트로 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정치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쉽게 이렇게 일비일이하면 금방 또 실망하고 금방 또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계가 지금 시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이 변화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지금 잡게 되었는데 기회를 살려야 된다. 지금 불씨가 오르고 있는데 불씨를 정말 살려서 이게 요원의 불길처럼 통일운동이 먼저 가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좀 부탁하고 싶은 건데 첫째는 이제는 전쟁이 없다.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뭐 할 거냐? 이제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경쟁. 제가 말하는 경쟁이 뭐냐면 최대 경쟁이 아니고요. 그런 건축 경쟁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통일된 한반도는 자유가 최고의 가치다. 어느 체제가 어느 사회가 자유를 실제로 담보하느냐. 정의. 어느 사회가 훨씬 더 정의롭냐. 어느 사회가 훨씬 더 환경을 더 사랑하고 아름다운 꿈이냐. 어느 사회가 더 행복하냐. 이제는요. 건축으로 나오는 이념적인 얘기, 군사안보 얘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진실.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실천을 보여주어야 그쪽으로 통일의 물이 흐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평화 공존의 시대는 질적 삶의 경쟁 시대다. 교회는 앞장서서 경제 앞장서야 된다. 두 번째, 저는 아까 남성에서 착한 얘기 나온 얘기인데 제가 붙여보면 판문점이라는 동네가 분단의 상징이었다가 이제는요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우리는 통일을 남북의 통일로 생각지 않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담보하는 통일이다. 그러면 동북아 전체의 공동 안보, 공동 번영이 꼭 유럽식이 아니라도 뭔가 써야 되겠는데 그 안보를 주관할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 예측합니다. 판문점이 그 장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 갈 수가 없어요. 결국 남북 가야 되는데 둘 못 가니까 그 정상회담이 있었던 판문점을 개발해서 대여되고 판문점을 중심한 전체 그 비무장지대가 전 세계 평화공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기독교 용어로 제2의 21세기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 21세기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꿈을 안고 나가보자. 남북 동북아 전체 끌어안고 이런 부탁입니다. 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또 저희들이 안 될 것 같은 게 또 되고 지난 6개월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게 늘 생각했지만 더 확고하게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 교회가 일을 할 때 각 개별 교회가 기도하면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연합에서 많이, 연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진 목사님이 하시는 주빌리 기도도 하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연합하고 또 그 크레첼 목사님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었습니다. 또 하나는 또 교회가 이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할 때 북한 사역할 때 민간 단체들과 같이 연합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전략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종합적인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연합해서 하는 걸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일보와 C채널 방송이 마련한 특집 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교회의 역할은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며 존중과 신뢰로 나아가는 평화의 길, 지금 우리부터 차근차근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박종화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 양호승 회장님 네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이 잘 날 것 같아요.